안녕하세요. 강의를 맡게 된 영상의학과 전문의 권양이라고 합니다. 영상의학과는 기계를 통해서 기계를 가지고 몸속을 들여다보는 학문입니다. 주로 우리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해부학, 즉 아나토미를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찌 보면 아나토미로 먹고 사는 그런 과라고 볼 수가 있죠. 사진을 만든 사람은 기사들이고 저희들은 그 기사들이 만드는 사진을 판독을 해서 병이 어떤 병인지를 맞추고 또 암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수술을 할 수 있는지 수술을 할 수 없는지 등을 판별하는 일을 합니다. 저는 영상학과 전문의이기도 하지만 8년 전부터 그 메디프리뷰라는 의대생 대상 교육 학원을 우리나라 유일로 최초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그 해부학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고 또 여러분들에 대한 교육 사업을 좀 하던 사람이란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퍼블릭에서 저에게 아마 강의를 의뢰한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 의뢰를 받고 제가 많은 그간에 나와 있는 의학 용어집들을 분석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뭐 좋은 면도 많고 잘 쓰신 글들도 많이 있었는데 조금 보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책의 용도가 정확히 여러분과 같이 의과대학생들, 특히 이제 기초의학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맞춰져 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병원 직원들이라든지 뭐 보험사 직원이나 좀 이렇게 그 밖에 다른 분들하고도 좀 많이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그 점이 애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강의는 아마 그 안에서 일부 겹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좀 다루지 않았던 내용 같은 게 있을 텐데요. 이것은 나중에 공부를 하다가 느끼시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상당히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저 역시도 여러분과 같은 학생 시절을 겪었고 그때 어떤 용어의 한계, 그러니까 사전을 찾아도 나오지 않고 또 사전에 나와 있어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면들 중에서 여러분들 시험에 많이 나오고 특히 나중에도 많이 쓰이는 그런 부분 위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 어렵고 복잡한 의학을 이제 단 몇 마디로 한다는 게 이제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용어를 설명해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어를 유심히 보니까 용어 중에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용어가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한 그런 용어로다가 제가 크게 한번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형태, 주로 해부학에 관련된 거죠. 아나토미죠.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은 기능에 관련된 걸로 해서 그거는 이제 피지올로지라고 생리학 나중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형태는 주로 예를 들면 자동차의 외관입니다. 뭐 자동차 타이어도 될 수 있고 몸체도 될 수 있는. 하지만 자동차에 보면은 엔진의 힘이라든지 전기, 특히 승차감 이런 거는 보이지는 않죠. 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게 바로 아마 기능에 해당될 겁니다. 또 공부를 나눠보면 왜 사실 그 고등학교 때 공부가 영어 아니면 수학 두 개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굳이 이걸 그쪽에 비유하자면은 그 형태를 공부하는 아나토미는 그 영어에 좀 가깝고 생리학은 수학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영어에 가깝기 때문에 초반에는 좀 무조건 암기하고 좀 이제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있지만 그 이후에는 그걸 응용하게 되는 거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해 중심이면서 별로 그렇게 암기할 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나중에 그 안에서 많은 디테일이 발생합니다. 또 여러분이 수학을 잘하면 그러니까 학교 성적은 잘 받고 좋은 대학은 가지만 사실 사회에 나와서 많이 쓰이는 것은 영어입니다. 실제로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생리학 같은 거를 잘하면 물론 학점도 많이 오르고 많은 게 생리학과는 관계가 되어 있지만 막상 의사생활하면서 많이 쓰이고 특히 다음 장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흔히 요즘에 좀 인기 있는 거라든지 좀 이런 프랙티스 하는 데는 정말 해부학이 매우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과대학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길게는 2년, 짧게는 이제 1년 반 정도를 기초의학을 배우게 됩니다. 기초의학은 내과, 외과 이제 이런 걸 임상의학이라고 분류했을 때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게 기초의학이죠. 편의상 제가 왼쪽과 오른쪽을 나눠놨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형태를 공부하는 아나토미 계열의 이제 학문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그 기능을 공부하는 피지올로지 계열이 되겠죠. 사이톨로지는 세포학 이거는 아시죠? 예, 엠브리올로지는 배우신 분도 있고 배워야 될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10달 후에 아기가 태어나는 전 과정을 공부하는 게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해부학의 가장 근간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조직학은 히스톨로지라고도 불리우는데 세포와 세포가 뭉쳐서 하나의 어떤 기능을 하는 어떤 그 유니트, 그런 그 구조 자체를 갖다가 공부하는 게 바로 세포학이죠. 즉 시험을 갖다가 세포학 같은 거 시험을 본다 그러면은 조직을 현미경으로 보면서 이것은 무슨 조직일까요? 라는 게 물어보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보고 이게 심장 근육이구나, 심장 조직이구나, 간 조직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조직학입니다. 통상 이제 해부학은 그로스 아나토미라고 불러서 유관 해부학이라도 부르는데 편의상 그냥 해부학 또는 아나토미라고도 부릅니다. 또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해부학은 따로 뉴로 아나토미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서 보통 첫 학기에는 안 배우고 두 번째나 세 번째 학기에 배우게 됩니다. 그 맨 아래 제가 패솔로지라고 써놨죠. 패소가 병을 뜻하는 거죠. 병.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게 병리학입니다. 병리학. 자, 정상적인 조직이 병을 얻어서 다른 조직으로 변화했습니다. 그 병을 얻은 조직을 공부하는 게 바로 병리학이고, 쉽게 얘기해서 병리학이라는 것은 병을 눈으로 보는 학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패솔로지는 편의상 왼쪽에 놨습니다. 오른쪽 거 보시면은 계속 배우셨던 이제 생물학이 있죠. 바이올로지. 바이오케미스트리는 인체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학 반응만을 공부하는 학문이 바로 바이오케미스트리가 되겠습니다. 피지올로지는 저것들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생리학이라고 볼 수 있고, 이뮤놀로지는 이제 기초의학 카테고리 2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통상 본과 2학년 때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면역학이 되겠죠. 이뮤놀로지는. 마이크로바이올로지는 미생물학, 그리고 파모콜로지는 약에 대해서 배우는 양리학입니다. 제가 아까 기능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병든 조직의 기능을 배우는 거다 해서 패소피지올로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근데 통상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교과서는 패솔로지 안에 패소피지올로지가 이제 함께 섞여서 패솔로지라는 책을 배웁니다. 하지만 그 안에 보면은 분명히 패솔로지와 패소피지올로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의학 과정은 크게 페이즈 1과 페이즈 2로 나눌 수 있습니다. 페이즈 1에서 조직학, 해부학, 생화학, 생리학, 그리고 병리학을 배웁니다. 패소피지올로지가 병리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페이즈 2는 아마 세 번째 학기부터 배우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일부 학교는 이런 것을 또 블록 렉처라는 걸로 배우기 때문에 뭘 배우는지 모르면서 이제 끼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히 여러분이 보게 될 교과서는 따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소개드립니다. 미생물학, 면역학, 양리학, 그리고 신경해부학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어떤 해부학과 관련된 것은 1년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안에 모든 게 끝나게 되고, 페이즈 2만 돼도 그때부터는 이제 기능 위주의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저렇게 배우고 나서 그러면 내과, 외과, 소아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왔던 의학의 과목들, 그걸 이제 임상의학이라고 불리우는데요. 바로 그 임상의학을 그 기능과 구조로다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제네럴 서저리가 외과죠, 외과. 외과 밑에 정형외과, 일반외과, 성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도 들어가 있습니다. 통증의학과는 이제 마취과의 일종인데, 여기서도 어떤 그 통증을 갖다가 보려면 정확히 어디에 주사를 놔야 되기 때문에 해부학이 매우 필요합니다. 산부인과에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특히 제가 일하는 영상의학과는 해부학 자체로 존립하는 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견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언뜻 보아도 많은 과들이 다 일반외과 쪽에 매우 많이 속해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럼 내과 쪽에는 소아과, 해부학, 해외학과, 결핵과, 마취과 몇몇 과들이 좀 함께 나눠져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의료 시장에서 수요가 많고 요즘 뭐 인기가 있다는 피부 안과나 성형외과 이런 것도 역시 해부학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생리학은 수학이고 해부학은 영어다.
당장 학교 다닐 때 모르지만 학교 끝나고 평생 나를 괴롭히고 나를 성공이냐 실패냐 이끄는 것은 해부학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